어떤 목소리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행이 그 목소리를 뒤쫓죠. 클라이드 맥페터는 소울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이미 그 감정을 먼저 세상에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이드 맥페터는 1932년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노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가족이 뉴저지로 옮긴 뒤에도 그는 가스펠 그룹을 만들며 또래와는 결이 확실히 다른 보컬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죠. 중요한 건 그의 목소리가 단지 높고 잘 뻗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음을 정확히 맞추는 가수를 넘어 한음 안에서 감정을 흔들어버리는 가수였습니다. 가스펠의 호소력과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멜리스마, 그리고 목 끝에서 터지는 절박함이 한 목소리 안에 함께 살아있었죠. 그래서 클라이드 맥페터의 노래를 들으면 단순히 잘 부른다는 감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올라가는 순간 그 안에 이미 사람이 실려 있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브리테니커가 그의 감정적인 스타일이 훗날 소울 음악을 예고했다고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행을 뒤늦게 따라간 보컬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가수들이 향하게 될 방향을 먼저 소리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1950년 클라이드 맥페터는 재능 경연을 통해 빌리 워드의 눈에 띄었고 곧 빌리 워드 앤 더 도미노스의 리드 보컬이 됩니다. 이 시기에 도미노스는 당대 최고 수준의 보컬 그룹 가운데 하나였고 그 중심에는 분명 클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빛이 곧장 그의 손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빌리 워드는 강한 규율로 멤버들을 다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회고와 2차 자료에는 규율을 어기면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까지 남아있죠. 그러니 이 그룹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공기까지 자유로웠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드가 도미노스를 떠난 건 단순한 팀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목소리를 남의 체계 안에 계속 가두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까웠죠. 이미 성공을 맛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자기 이름으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배운 셈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엔 아주 인상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 자리를 채운 후임이 바로 훗날 또 다른 전설이 되는 제키 윌슨이었다는 점이죠. 그 말은 곧 클라이드 맥페터가 비워놓은 자리가 그만큼 작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아틀란틱은 클라이드 맥페터를 중심으로 새 그룹을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초기 드리프터즈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베니킹 시기의 후기 드리프터즈 전체가 아니라 클라이드 맥페터가 직접 맨 앞에 서 있던 초기 드리프터즈죠. 첫 대표곡은 머니 허니입니다. 이 곡은 왜 클라이드 맥페터가 특별했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들려주는 곡이죠. Him to tell me what was on his mind. He said, "But honey, yes." 방금 들으신 저 목소리엔 단순한 고음이 아니라 감정을 밀어붙이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금 넘치게 만들었고 바로 그 넘침이 사람들 귀를 붙잡았죠. 그래서 이 목소리는 그 시대 안에서만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곡을 커버하게 되고 샘 필립스의 회고에 따르면 엘비스는 클라이드 맥페터의 목소리를 두고 저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만큼 클라이드의 보컬은 다음 세대의 스타에게도 직접 다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표곡 Such a Night입니다. 머니 허니가 뜨겁게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Such a Night는 클라이드가 얼마나 유연하고도 관능적인 결까지 만들 수 있었는지를 들려줍니다. It really was such a night. The moon was bright. Ooh, how bright it was. It really was such a night. The night was alive with stars above. Ooh, when she kissed.
그리고 이 곡은 당시 보컬이 너무 관능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목소리는 당시 기준으로도 한 발 더 뜨겁고 한 발 더 파격적이었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중에 이 곡도 다시 부르게 되는 건 우연이라기보다 흐름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초기 드리프터즈는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갑니다. 이어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역시 큰 반응을 얻었고, 브리테니커는 이 곡이 논란 속에서도 오래 팔린 곡이었다고 설명하죠. 지금 세대 시청자들에게는 이 한 줄이 가장 직관적일 겁니다. 이들이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영화 나 홀로 집에 삽입된 바로 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드 맥패터는 낡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 귀에 남아있는 목소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상승세가 막 본격화되던 바로 그해 가을, 그는 군에 징집됩니다. 가장 뜨겁게 달려야 할 순간 인생의 속도가 음악의 속도를 비껴가기 시작한 셈이죠. 브리테니커 역시 그가 군복무 시기에 접어들며 흐름이 꺾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드리프터즈라는 이름은 이후 조지 트레드웰 쪽으로 권리가 넘어가며 점점 한 사람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처럼 굴러가게 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클라이드 맥패터는 그룹을 폭발시킨 목소리였지만 그 이름의 미래를 끝까지 자기 손에 쥐지는 못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불운이라기보다 미국 대중음악 산업이 얼마나 빨리 사람의 목소리를 브랜드로 바꿔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나온 소년이었고 거리에서 가장 뜨거운 목소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커질수록 그 이름은 점점 그의 손에서 멀어졌죠. 파트 2에서는 이제 그 목소리가 자기 이름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보겠습니다.